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9월 30일입니다. 저는 이탈리아를 여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로마 근교에 있는 바닷가 포르토 산토 스테파노라는 데 있습니다. 오전 6시입니다. 내일 되면은 건군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출범한 이후에 70주년이 되니까 엄청난 날입니다. 사실은 건국 70주년 행사를 문재인 대통령은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건군 70주년 행사도 사실은 건국 70주년 행사에 준해서 엄청난 규모로 자랑스럽게 치러서야 하는데 청와대의 지시인지 이 송영무 전 장관의 결정인지 확실하지 않지만은 밤에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한다고 합니다. 이런 일은 과거에 없었습니다. 왜 밤에 행사를 합니까? 대한민국 국군은 광명의 군대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아닙니다. 그럼 대한민국 국군들은 촛불을 들라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모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20세기에 출범한 신생 독립국가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역사적으로 성취한 우리 민족사에서 길이 남을 만한 업적을 남긴 군대가 70회 생일을 밤에 그리고 그 좁은 공간에서 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옛날에는 국군의 날 10월 1일이 되면은 여의도 광장에서 보무당당한 사회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것이 끝난 다음에 시가행진을 했습니다. 그 시가행진이 우리의 하나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화유산입니다. 그런 게. 그러면은 시민들이 몰려 나와가지고 양쪽에 늘어서서 준비하고 있던 꽃다발을 갖다 주고 함성을 지르고 누가 제대로 보무당당하게 걷느냐 서로 논평도 하곤 했습니다. 제 사무실이 광화문에 있었기 때문에 광화문에서 내려다 보면은 해병대가 역시 가장 절도 있는 행동을 하고 공수부대가 그 뒤를 따르고 박수도 해병대가 제일 많이 받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70주년입니다. 70주년 행사를 이런 식으로 축소하고 밤에 한다는 것은 상당한 상징성이 있고 이 행사를 기획한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군의 영혼을 어떻게 드러내가지고 내다 버릴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행사를 할 수가 없죠. 그게 뭐 대중가요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부른다는데 여러분 대한민국 국군은 지금 핵무장한 북한 노동당 정권과 치열하게 맞서야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과 국민들의 생명재산 자유를 지킬 수 있는데 한가하게 대중가요로 밤에 70주년을 기린다면 그것을 지켜보는 70만 국군 장병은 뭐가 되는 겁니까? 사기를 떨어뜨리고 대한민국 국군이 평화를 지킨다는 명분하에서 북한 노동당 정권도 북한군도 우리의 적이 아니다. 같은 민족이다. 이렇게 보도록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이런 세력이 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어둠의 세력이죠. 대한민국은 광명의 세력입니다. 태양의 후계자들입니다. 태양의 수호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태양 신들을 숭배한다는 뜻이 아니고 태양의 세력이에요. 어둠의 세력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대한민국 국군의 위대한 업적을 정리하면 이렇죠. 건국의 초석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사실은 대한민국 건국 전부터 미군정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육사의 전신인 조선경비사관학교가 만들어지고 군 장교들을 양성하고
이미 병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 대한민국이 섰으니까 건국의 주춧돌이라는 뜻이죠. 호국의 간성이었습니다. 김일성의 불법 남침을 당했을 때 중과 부족으로 후퇴는 했지만은 항복한 군대는 없었어요. 이게 참 기적적이었습니다. 이승만의 지도와 유엔군의, 특히 미국을 주력으로 한 유엔군의 파병에 의해서 지켜냈습니다. 1950년 6월 25일에서 미군이 오산에서 북한군과 교전하는 7월 5일 사이 10일 동안 대한민국 국군은 압도적 우세의 더구나 기습까지 한 북한군을 상대로 버텨냈습니다. 그 북한군 뒤에는 스탈린의 소련과 모택동의 중공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은 국군은 1대3으로 싸웠어요. 1대3으로 싸워서 무너지지 않고 버텨내는 사이에 유엔군이, 미군이 자유의 기치하에 참전해서 이 대한민국을 수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군포로 6만 명, 돌아오지 못한 6만 명까지 합치면 약 30만 명의 국군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 다음에 1961년 박정희 소장이 지휘하는 군사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사태를 자초한 것은 무능한 장면 정부였습니다. 군사혁명군이 들어오니까 장면 총리는 수도원으로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3일 동안. 여러분, 그때 들어온 군대가 북한군이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 넘어간 거죠. 이미 장면 정부는 무능하고 부패해서 정권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박정희, 김종필 두 사람이 주도한 5.16 군사혁명은 대한민국 역사에 하나의 획을 그었습니다. 첫째, 군대가 집권을 한 것은 80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고려 무신난 이후에. 이 군대가 근대화를, 산업화를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기업인이, 군인이, 과학자가, 기술자가, 그리고 나중에는 중산층이 역사를 이끄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한국에서 항상 권력을 장악했던 사람들은 산업공상으로 말할 때 사로 대표되는 검사, 판사, 기자, 지식인,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군사혁명은 바로 기득권층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 힘으로 실용주의적 개방 노선으로 수출 입국 정선으로 입국 전략으로 나가면서 일본과 수교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월남에 파병하는 이런 대전략을 구사하고 더구나 그때마다 김일성의 대남 도발이 있었지만은 이것을 한 손엔 망치 들고 한 손엔 총 들고 싸우면서 일하면서 싸운다는 정신으로 더 발전시키고 말았습니다. 특히 1968년에 1.2.1 청와대 습격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뒷받침하는 중화공업 건설 새마을운동을 추진하면서 1970년대를 대한민국 역사상, 아니 우리 민족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환의 역전의 계기로 삼으면서 70년대 말부터는 군사력에서도 한국이 우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80년대 들어오면은 민주화가 대세가 되었습니다. 그때도 우리 군대는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민주화를 뒷받침하는 하나의 울타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민주화 운동으로 사회가 소란스러웠지만은 군대가 울타리 역할을 하니까 또 서울올림픽이라는 국민들의 마음을 모은 행사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1987년에 파국을 면하고 6.29 선언을 통해서 군부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민주화 운동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김영삼, 김대중 사이에 6.29 선언이라는 형식의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평화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하자. 이렇게 해서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이면서 1987년 12월 선거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군인 출신은 노태우 후보를 선택을 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은 분열됐죠. 그런데 한국의 민주화를 요구했던 사람은 김영삼, 김대중이지만 그 민주화를 국정 운영의 기조로 해가지고 실천했던 사람은 바로 노태우 군인 출신 대통령이었다는 점도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대한민국 국군, 특히 국군 장교단의 역할은 건국의 초석, 호국의 간성, 근대화의 기관차,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을 하고 앞으로 남은 것이 자유통일하는 것입니다. 자유통일 해가지고 북한 노동당 정권을 헌법의 명령에 따라서 평화적으로 해체하면서 한반도 전체를 민주공화국으로 만드는 그 과정에서 우리 국군이 해야 할 역할이 엄중합니다. 이런 대한민국 국군을 매도할 때 항상 들고 나오는 것이 30년 동안 군부 통치를 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 시기를 군부 통치라고 거짓말합니다. 군부 통치는 현역 군인이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하는 것이 군부 통치지. 비록 한국에서 군인들이 변칙적 방법으로 정권을 잡은 것이 두 번 있었습니다. 5.16과 1980년 신군보위 등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선거를 통해서 형식적인 주인을 받았고 꼭 있어야 할 선거를 없애버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은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군부의 역할이 국방에만 머물 수가 없습니다. 국내 치안도 유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군이 직접 정권을 잡고 근대화를 한 예는 외국에도 많고 다만 성공한 예가 거의 한국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군이 1961년, 1980년 두 번 정권을 잡았다고 해가지고 우리 군대를 무슨 헌법 파괴 세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모독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무지입니다. 역사에 대한 무지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해본 경험이 지금도 그렇지만 7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나라에서는 국군이 민주주의의 수호보다는 국가의 수호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어떤 사태가 또 다가올지 불안하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군대는 국가는 민족보다도 민주주의보다도 국가 그리고 국민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그 속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담아서 우리 헌법 제5조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라는 신성한 사명을 수행하며 정치적 중립은 준수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국토방위뿐만 아닙니다. 국가의 안전보장도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이 명령입니다. 국가의 안전보장에서 중요한 것은 북괴군의 위협도 있지만은 북한 노동당 정권에 호응하는 대한민국의 김일성주의자들, 주사파들, 종북 세력들도 바로 대한민국 국군의 적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적입니다. 주사파는 대한민국 국군의 적입니다. 주사파 활동을 해가지고 전향한 사람이야 뭐 문제가 없죠. 박정희 대통령도 한때 남로당 요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전향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끌었죠. 과거에 운동권을 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그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겁니다. 종북 세력은 주사파는 국군의 적입니다. 이걸 놓치면은 헌법 5조가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수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군은 헌법 5조를 수행하고 있는지 그 지휘부는 반성을 해야 될 것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정치적
중립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정치적 중립은 여당과 야당 사이에서 어느 편도 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사이에서 중립하라는 게 아닙니다. 안보에서는 중립이 없어요. 그러나 선거판이라든지 정당끼리 싸우는데 군대가 어느 편을 든다든지 그런 짓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권에 밀착해가지고 국가를 배신하는 행위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정권의 정책이 헌법에 위반되고 국가에 불리할 때 군대가 거기에 따라가면은 헌법 5조 위반입니다. 그게 바로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라는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부터는 국군이 아니라 반란군이 됩니다. 국군은 헌법을 준수할 때만 국군입니다. 헌법을 파괴하는 데 앞장서는 군대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5.16이나 1980년 그때와는 다른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성숙한 민주주의를 지켜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경제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군대가 정권의 눈치를 본다든지 아니면 다른 정치적 이익 또는 군 지휘부의 개인적인 사익을 앞세워가지고 또는 비겁해가지고 게을러가지고 헌법 제5조의 명령,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다하며 정치적으로 중립한다. 이 말을 새겨 듣지 않는다면은 국가에 크나큰 불행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국군 장교단은 과거의 선배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자부심이 있다면은 건군 70주년 행사를 이런 식으로 합니까? 건군 70주년 행사를 밤에 합니까? 건군 70주년 행사 때 왜 대낮에 광화문을 당당하게 걷지 못합니까? 그러면 김정은 눈치 보는 겁니까? 문재인 정권 눈치를 넘어서 김정은 눈치 보는 겁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국군 지휘부에 김정은 눈치 볼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권이 김정은 눈치를 보는 그 정권을 추종하면은 결국은 군대도 김정은 눈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요사이 이상한 입법을 지금 추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북 전단을 보내면은 정부 허가 없이 대북 전단 보내면은 처벌한다는, 아니 대북 전단 거기에 달러도 달려있고 초콜릿도 달려있고 세계의 돌아가는 상황을 적은 깨알같이 적은 종이도 달려있는 그것을 받아보는 북한 주민들이 손해를 봅니까? 김정은이가 손해를 봅니까? 김정은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언론 자유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그 바람을 희생시키겠다는 국회의원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 5조라는 지상의 명령, 헌법의 명령입니다. 헌법의 명령을 딱 붙들고 우리 국군은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송영무 전 국방장관이 저지른 반국군, 반헌법, 반국가적인 행위는 반드시 어떤 형식을 거치든지 응징되고 말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살아있는 한 새 국방장관이 송영무 장관의 실패를 잘 분석을 하면서 건군 70주년 행사가 밤에 이루어지더라도 대낮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당당한 건군 70주년 기념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